안녕하세요. 18년차 원룸 집주인 아저씨 은퇴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18년간 임대사업 하면서 기억에 남는 진상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그 진상 세입자를 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영상에서 그 진상 세입자 때문에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 정신병 걸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18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긴 시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진상들을 만날 확률이 적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또 이 업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진상들이 나를 찾아오겠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이 정도 진상들은 제가 버는 돈과 내가 들어간 수고에 비하면 껌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원룸 사업을 운영하길래 이렇게 진상들을 조금 만나게 되었는지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진상을 피하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인데요. 보증금은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자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받는 게 좋고요. 보증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10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는 게 좋다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기도 하고요. 사실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는 세입자의 경우는 거의 99% 이상 우량 세입자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진상일 확률은 거의 희박한데요. 그러고 보니 100%는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매일 밤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다른 세입자 민원 들끓게 했던 세입자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여하튼 보증금의 액수만큼 좋아지는 세입자의 품질, 이거는 사실이니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증금으로 200만 원 받는 건물이 있고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받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그 동네에 시세가 있는 거고요. 또 제 영업 전략 이런 것 때문인데요.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월세는 낮아지는 게 당연하니까 너무 많은 보증금은 월세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건 당연한 건데요. 바로 누가 봐도 살고 싶은 그런 원룸을 만드는 건데요. 그만한 돈 값어치를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해야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높은 품질의 원룸을 위해서 재투자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월세와 보증금도 높게 받게 되고 거지 같은 세입자도 많이 걸러진다고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품질의 원룸이 결국 이게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무보증 원룸을 찾는 세입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월세를 많이 준다 해도 당시에 공실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무보증 세입자는 드리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나를 방어해주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냥 빈방으로 두고 말지 무보증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임대사업자 모임 운영자인데요. 그동안 글을 올라온 거를 보면 무보증일 때 많은 진상들을 이렇게 겪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도 무보증은 아닌데 월세가 이렇게 연체된 걸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결국은 보증금을 다 까먹어가지고 무보증이 된 상태가 되었는데, 아니냐 다니까 세입자는 더 이상 이렇게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동네를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18년 동안 기억나는 진상 3건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진상 셋 다 뭐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20년 넘게 다녀봐서 아는데, 사실 그 회사는 그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정해진 규칙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뭐 전과도 없어야 되고, 누가 봐도 그 성실해 보는 사람이 그 회사 면접에서 그 합격해가지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원이 세입자로서 저는 좋은 대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회사 근처에서만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18년 동안 별 문제 없었던 그 주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댓글에 그 임대사업 하다가 그 진상들 때문에 그 영혼 털린다는 분들이 뭐 어디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뭐 저는 뭐 알바도는 없지만 아마 누가 봐도 그 번듯한 직장 다니시는 분이 개진상을 피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이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뭐 정말 확실한 거고요. 저는 뭐 18년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나의 주 고객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대학가에 건물을 살지, 뭐 아니면은 뭐 공단이나 그 회사 근처에 건물을 살지, 뭐 아니면 그 불특정 다수를 위한 뭐 유흥가 근처에 건물을 살 건지, 뭐 이게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중에서 전 그 마지막 그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 건물, 그 이 부분은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면 저는 좀 거를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뭐 보다 그 면밀한 조사를 뭐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단이나 회사 근처를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진상들이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세입자는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데요. 제가 네이버 카페 임대사업자 모임을 만들어서 그 10년 넘게 운영 중인데 가끔 올라오는 글들 보면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글들이 있는데요. 그 세입자 위에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있고, 그 아니면 그 서비스 마인드가 뭐 전혀 없는 집주인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 월세 내시는 고객님인데 이를 그 손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건지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세입자가 뭐 조금이라도 또 불편하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저는 뭐 어떻게 해서든 어떤 조치를 뭐 반드시 해줍니다. 뭐 문제는 뭐 무조건 반드시 해결되도록 뭐 제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 그 100%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세입자가 그냥 그동안 제가 노력한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저는 만듭니다. 사실 뭐 인지상정이라고 뭐 집주인 아저씨가 거기 자기 말에 이 정도 신경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진상을 피우면서 이렇게 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내가 매일마다 새벽밥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 힘들게 그 받은 월급으로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한테 하대한다? 뭐 나한테 그 서비스 마인드가 뭐 좀 거지 같다? 나는 매달 월세 꼬박꼬박 내는데 뭐 그러면 당연히 좋은 관계가 뭐 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그 나의 건물에서 정말이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선순환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뭐 진상도 착한 세입자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이건 제가 그 두 번째로 산 건물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최종 잔금을 치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거기에서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요. 전주인이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세입자들과 매번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뭐 관리비나 뭐 수도세 뭐 이런 거 때문에 싸우고요. 뭐 잘 망가져도 잘 고쳐주지도 않고요. 결국 그 주인은 세입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한테 헐값에 건물 팔고 뭐 털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세입자들이랑 트러블 몇 번 겪고 나면 그 건물에서 마주칠까봐 꺼림칙해가지고 뭐 사실 내 건물에도
점점 가기 싫어질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내가 좀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거 조금 아낀다고 제가 뭐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입자한테는 그 나의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면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그 원룸 사업하면서 그 진상 세입자 때문에 온 스트레스랑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요. 뭐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그 진상이 없을 수는 없지만 뭐 사실 해보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많이 받아라. 그리고 무보증으로 줄 바엔 차라리 그냥 공실로 둬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처음 건물 살 때부터 어떤 세입자가 나의 고객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살아. 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입자는 나의 고객이요.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마인드를 유지해라.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방송이 그 새로 원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그 원룸 입지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시고 그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18년간의 원룸 사업 노하우를 조금씩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